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강달러 현상이 가속화되는 점도 골칫거리입니다. 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지금의 강달러 상황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예, 영국의 파운드화 역시도 약세를 보이면서 이 달러 인덱스 장중에 114.25까지 기록하는 등 강달러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강달러 상황인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달러 강세가 더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 유럽연합의 유로화, 또 영국의 파운드화, 우리나라의 원화 등 달러를 제외한 세계 주요 화폐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 비달러 자산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 몇 차례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도요 달러 인덱스 5월 연말까지 118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달러 약세를 가져올 요인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그렇다면 강달러 현상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앞선 상황들 전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미국 기업들의 타격이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대형 기업들 상당수들이 해외에서 수익을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강달러 상황이 미국 기업에도 큰 악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건 스탠리는 달러 강세가 역사적으로 금융위기와 경제 위기를 초래해 왔다라면서 달러 인덱스가 1% 상승할 때마다 미국 기업의 이익에는 마이너스 0.5%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 이 강달러와 기업의 매출 사이에는 이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또 크레디트 스위스도요. 강달러 영향으로 나이키의 연간 주당 순이익 추정치 주당 3.70달러에서 3.60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 강달러 상황에 해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타격이 크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기술 기업들이 특히나 해외 매출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크주들에게는 강달러가 특히나 더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실제로 지난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달러 상황 때문에 매출과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비디오 게임 등 상당 부분의 수익을 해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테크 기업들 하면 몸집이 또 워낙 큰 기업들인 만큼 기업들의 타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시 타격도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떨까요? 우선 강달러가 이 경기 침체를 부추길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커졌습니다. 미국의 조사업체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 빠질 확률이 무려 98%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100%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98%라는 기록은 코로나 당시였던 2020년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8년 당시에 나타났던 유일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다 보니 시장의 공포지수를 나타내는 VIX 지수도요. 전거래일보다 7.82%나 상승을 하면서 32.26을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자들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비관적인 상태다라면서 거의 모든 자산이 투자를 기피하면서 현금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술주 분석의 대가인 댄 나일스도요. 미국 증시 내년 말까지 무려 최대 50%까지도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전망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투자 전략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조언들 참고하면 좋을까요? 현재는 일단 강달러 상황에서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달러 강세로부터 이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 위험에 노출이 없는 종목을 골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모든 매출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시 말해 원천적으로 환율의 위험이 없는 종목이라면 최우선으로 투자해도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해외 매출 노출이 많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금은 좀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 기업으로는요. 넷플릭스, 알파벳, 부킹홀딩스, 에봇랩스, 오티스, 3M 등이 꼽혔습니다. 네. 반면에 좀 상대적으로 환율 위험이 적어서 고려해봐도 좋은 미국 내 매출이 많은 기업으로는 치폴레, CVS 헬스, 달러 제너럴, 사우스웨스트 항공, 티모바일, 대본에너지,
크로거 등이 꼽혔습니다. 예, 일단은 미국 내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환 위험이 없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사실 강달러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환 리스크에 따라서 주가에 얼만큼의 영향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검증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환 위험 노출 여부에 따른 주가 등락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애플과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등 이런 기술주들 위주로 많이 담겨 있는 S&P 500 환 위험 노출 기업, 다시 말하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니까요. 연초 대비 무려 27.14%나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S&P 500 지수 자체도 23.80% 하락을 하면서 좀 큰 폭을 보였지만 이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반대로 비노출 기업 지수, 이 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고 미국 내에서 매출이 많았던 기업들은 연초 대비 16.13%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조금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강달러 상황 때문에 해외 매출에 따른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린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표로 보셨다시피 차이가 많이 나고 앞서 종목들을 좀 선별하실 때 지금 살펴봤던 환 위험 노출 또 비노출 기업 지수를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강달러 현상이 좀 한풀 꺾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조금은 좀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상황에서 강달러 기조가 좀 꺾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달러가 극적으로 약세 전환을 한다면 반대로 이 환율 위험에 노출됐던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NBC는요. 달러 상승세가 극적으로 반전되게 된다면 이 반등은 환 위험에 노출됐던 종목이 먼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다시 매출이 회복할 수 있고요. 또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은 매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 달러가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지연 효과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유럽 외환 시장에서는 영국 당국의 개입으로 이 파운드화 1% 급반등하면서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이 금리 인상에 또 경기 침체까지 강달러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달러 추가 강세를 방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요. 이 환율 변동 추이 살피시면서 강달러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 투자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